독일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은 연방총리가 대표이사라고, 회사로 따지면 대표이사라고 칩시다. 연방총리와 연방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 회의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전략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스트래티직 레벨의 그 콜레기얼 프린시피라고 그러는데 그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컨센서스를 일어나는 거. 독일어는 컨센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그 스트래티직 레벨 컨센서스를 만들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 분야에 해당한 것은 연방 장관이 가지고 연방 장관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차관, 국장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다시 전술적 합의를 하면 tactic level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그 국실장은 다시 자기 그 자리에 가서 과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네들은 운영적 합의를 합니다. operational level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과장이. 그러면 각각 담당한 실무자가 운영적 합의는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주 투명하게 맨 밑에 실무자 담당자에게 이르기까지 한 점 흐트러짐도 없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갈 게 뭐가 있어요? 연방총리가 좀 이게 또라이라면 거기서 결정된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또라이 같은 그 정책이 실행되겠죠. 연방 총리가 똑똑하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뭐야 폭포처럼 밑으로 쫙쫙쫙쫙 떨어져서 내려갔죠.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위층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탑 다운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연방 내각에서 결정되면 그것이 각 부처에 그대로 전달돼서 실무자에게 실행되도록 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 있어요? 이게 공동결정법의 특징이에요.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해요. 집행이사회가 회사에서 보면 이사회가 같죠. 이사회는 감독이사회에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이사회는 어떤 기구냐? 그거는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감독위원회는 주주 50% 노동자 50%에 의해서 집행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돼 있어요. 합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그것을 승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위원회가 집행이사회가 그냥 이사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직원협의회가 있는데 직원협의회에서는 뭘 하는 거냐? 이것은 직원들이 모인 대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선출한 대표 집단인데 이 직원협의회는 집행이사회가 결정한 직원들의 복지, 직원들의 근로조건, 노동조건과 관련된 거지. 그거와 관련된 것을 반드시 직원협의회에 합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집행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합의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감독이사회의 합의, 직원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이것은 근로조건과 노동조건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만 감독위원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집행이사회의 결정이 감독위원회에 의해서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합의하는 과정에 이미 다 뭐가 되는 거야.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되는지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말로 쥐떠드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하거든.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아주 투명하죠. 그러니까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잘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제 처벌받기도 하고 수사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쩌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사제를 해가지고 집행이사회에다 그 노동이사를 집어넣는다 뭐 이런 게 독일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꾸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동이사제를 뭐 어떻게 한다.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표이사가 갖는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노동이사 한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해보면 그래요. 사회이사를 내가 6년이나 했는데 사회이사는 진짜 무슨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할라. 역할이 없진 않아요. 역할이 있는데 우선 사회이사는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데 이사회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이사들이 싫어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깊이 물어보질 못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래서 그 이사회 제도를 우리나라도 상법을 바꿔서 고쳐야 됩니다. 독일처럼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의 의사결정,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하면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최고위직인 연방 총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주 총리가 하는 일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독일 기본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헌법에 총리는 어떻게 일하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다른 하위 조직들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관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일반 기업들도 이 공동결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결정법을 따르는 기업들은 큰 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 작은 기업들도 자기가 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요. 큰 기업에서 이렇게 하니까 작은 기업도 그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하는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아주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내가 학위 논문을 쓰잖아. 그런 거 자기 주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직무 담당자가 어느 회사에 가든 시민단체에 가든 정부에 가든 일하는 방식이 다 비슷비슷해요. 내용만 달라. 나는 학위 논문을 쓰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뭐해? 자기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고 관공서마다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논문 작성 과정이 똑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결정 하는 것과 관련돼서 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래서 윤진 선생을 내 제자이기도 하고 한 윤진 선생을 내가 커뮤니케이션 자문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런 걸 잘 이해해.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떤 결정을 자기가 해야 할지를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일을 해. 그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라 얘기하면 어느새 돼 있어. 어느새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일일이 내가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씩 독토란덴 세미나라고 그래요. 박사 후보생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연구한 것을 다 미리 사전에 다 이 코멘트하라고 다 논아주잖아요. 박사 후보생들하고 교수한테 다 논아주고 그다음에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교수실에서 하니까 교수 연구실에 옆방에 회의실에 있으니까 그걸로 모여라. 그러면 그걸로 모여. 그러면 이제 커피도 내가 마련하고 또 케이크도 조금 사다 놓고 그래서 뭐 주전부리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내가 한 15분 발표합니다. 이게 핵심이 이렇다. 이제 코멘트 할 사람 미리 다 읽어보고 왔으니까 코멘트 할 사람 코멘트하고 뭐 어쩌고 뭐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왁자지껄 막 자기들끼리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떠들면 내가 못 알아들어. 이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해라. 한 사람씩 말해라. 한 사람씩.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교수가 다 듣고 나서 코멘트를 하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때. 그 코멘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지도 교수의 얼굴이 중요해. 얼굴이 어떻게 되나. 얼굴이 시무룩해지면은 이거 그 논문의 방향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교수한테 그 이 얼굴을 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끌고 가야지. 그래서 보통 한 4학기 정도 하고 그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파이널 세미나를 하든지 하면은 대개 박사학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받았죠. 왜냐하면 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연구해야 되겠다는 게 아주, 내가 이제 그 역량 진단하거나 그 조직 설계 같은 것은 컨설팅 폼에서 배웠지만은, 그러나 논문은 또 다른 거죠. 대학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거와 관련돼서 리더십에 관련된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서 독일 사회에서 안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그 이 구멍이, 그 루폴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메꿔주면 논문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만 내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공략해서 4학기 만에 논문이 거의 완성되고 마지막 학기 정리하고, 그래서 구두시험을 치고 심사위원들에게 학위 논문을 그 제출하고 구두시험을 치고, 그래서 학기가 끝난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일하는 방식의 문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은 허례허식이 너무 많아. 뭐 졸업식이 나와서 총장이 나와서 뭐라고 떠들고 무슨 뭐 떠들고 학위 수여식을 뭐 거창하게 하고 전 난리 법석을 떠는데, 독일은 그런 게 없어.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고 뭐 총장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 연설을 하고 이런 개수작이 없어요. 일체 독일에는. 일하는 방식이 똑같아. 논문을 쓰나 연구원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그 연구를 하나,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경제 논문을 쓰나 페이퍼를 쓰나 똑같아. 일하는 방식이. 관공서에서 일하나 대학에서 그 학위를 받나, 이 모든 과정이 똑같습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더 커뮤니케이션하고 피드백 받고, 그 피드백 받은 것을 담당자가 자기 주관으로 자기 책임으로 그것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반론을 제기해서 자기 논문에 표시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모든 업무 수행 과정이 투명해요. 그러니까 표절이 있을 수가 없고, 아니 표절이 어떻게 나오냐고. 다 같은 그 박사 후보생, 그 교수 밑에 있는 박사 후보생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데 어떻게 표절이 나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일하는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환이 가능해요. 업무 내용이 다를 뿐이라. 연구 논문을 작업하거나 공직을 수행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이 위아래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의 민주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